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알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같은 열망은 있지만은 그들 개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전망을,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불보듯 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대 국회는 제대로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모두가 목숨 걸고 감옥 갈 준비가 된 사람들만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노년의 실무를 위해서 그래 하는 정치인들은 힘들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신 거죠. 그들의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번 21대 2020년 마지막 국회의 행태는 항복 선언과 같은 겁니다. 백기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고 경제를 망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그 국민의 따가운 국민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문연대, 투쟁연대를 구성을 하겠다는 꼼수와 또다시 좌파들이 전유물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핑계를 대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원희룡과 같은 배신자, 또 좌파들한테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자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라는 이름으로 이 전국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355일 동안 한마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은 침묵을 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좌파의 전유물인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핑계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핑계대기를 소위 우파라는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는가를 생각하면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답은 국민의힘의 해체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역할, 그들과 악법 투쟁을 하지 못하고 악법을 막지 못하고 그런 이중대 역할을 하면은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공화당은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4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 순회 조직위원장 실무 교육도 이러한 긴박한, 절박한 전국 하에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공화당 간부들의 새로운 초심으로서의 각성을 위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폐렴이
3차 팬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K방역의 흑우는 다 밝혀진 겁니다. K방역은 없습니다. K방역은 그들의 주부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통한 홍보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함에도 3차 팬데믹을 예고한 지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차 팬데믹에 대한 예방 조치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병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대체 준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로만 자랑하고 집권 연장만 위한 K방역의 흑우에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신 문제에 또 한 번의 국민 기만 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을 4천만 분 수급을 했다,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한, 안전한 그러한 백신을 요구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백신 검증이 되지 않은 1,000만 인분 계약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떠드는 이 정부가 한심합니다. 또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검증된 지금 벌써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계약조차 못한 겁니다. MOU 체결, 사전 협의 각서 비슷한 MOU 체결만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4천만 명분 계약을 했고, 문재인은 한 수 더 떠서 온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는 더 많은 계약을 하라고 국민을 또 기만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백신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내년 6월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내년 6월이 돼도 백신 접종 실시조차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K방역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그들의 기만 술책에 넘어가지 마시고 3차 팬데믹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중국 폐렴 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인식이 대단히 국민의힘이나 또 오른쪽에 있으면서 지금의 상황 인식을 대단히 오류가 있다 이랬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가 체제 역사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치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의 싸움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 공수처법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마비, 또 북한 전단지 살포 금지법을 통한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헌법 질서 파괴,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주 역할은 간첩 잡는 역할입니다. 간첩 잡는 역할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국정원법 개정안,
또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는 기업 가장 중추적인 역할인 소비자와 기업과 또 국가 이 중에서 기업을 말살하는 그럼으로 해서 중산층을 말살시키는 상법, 기업 3법, 악법 통과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정부, 지금까지의 정권에서의 여야가 갈려졌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은 그 도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재의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 도전이 불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하고 싸우지 못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불의의 동조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한석 있을 때나 지금 없을 때나 우리는 이 체제 역사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겹도록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석백세석이 있어서 저들과 싸우지 못하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서는 뒤로 물러갈 길이 없다는 임전부터의 정신, 사생결단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면은 그 싸움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2020년 국회는 최악의 국회고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준 국회다. 그 길을 열어준 야당의 역할은 끝이 났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야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국민의힘당이 빨리 해체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 해체의 수순으로 문재인 비대위 체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개혁을 못한 데 대한 사과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그가 지금 확인되어 보겠지만은 김건식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면은 김건식의 좌파 사회주의 활동은 수도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에서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찾아갔던 북한을 방문했던 그 내용들이 수도 없이 있고 그가 탄핵 정국에서 뱉었던 그 많은 반자유민주주의적 반헌법적 그러한 내용들이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극우로 몰면서 자기 스스로도 소위 말하면 싸우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김건식인데 그러한 좌파 중에서도 골수좌파, 골수사회주의자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노망을 해도 제대로 노망한 겁니다. 지금의 인식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가 이것이 단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야의 진보 보수, 보수 진보의 정치 싸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되는 순간에 체제 싸움, 역사 싸움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가 정말 탄핵, 잘못된 탄핵, 거짓 탄핵, 우리가 정말 총 맞은 듯이 그 시절에 잘못된 탄핵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자유우파 국민 모두가 뭉쳐서 선거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체제 역사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반문연대, 또 반문 문재인
투쟁연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체제 역사 싸움에서는 불행하게도 21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유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은 21대 국회의원 103명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도 자유우파 국민들을 리더하고 있는 조원진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 지도부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가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침묵하고 불의와 싸우지 못하고 체제 역사 싸움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2020년 사는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는 빨리 그 인식을 하고 4년 가까이 일괄되게 전체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작은 이기주의, 작은 이타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라가 풍정등화에 섰습니다. 마지막 절벽에 나라가 있고 그 앞장 앞에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와 사무처와 시도당 위원장과 당 조직위원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 조직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서 체제 역사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왔고 그 길을 가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은 바로 올바른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태극기 혁명의 결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자유우파 연대선언을 했고 그 자유우파 연대선언 중에 홍콩의 자유세력들이 있습니다. 홍콩은 송환법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국 공산당과 싸운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한 것이 홍콩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아직 이 체제 역사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연말 연시에도 송년회, 신년회 자제를 바랍니다. 각 단체 혹은 각 조직에서 송년회, 신년회를 하면은 조용하게 유튜브 불러서 방송도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뿐만 아니라 지금 체제 역사 싸움의 한중간에 있고 나라가 정말 위난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경각심과 초심으로의 마음 다짐을 바랍니다. 오늘 서명대 현황을 보시면은 오늘 처음으로 서명대가 60개 팀이 움직인 겁니다. 60개 팀이. 서울이 단체 포함해서 15개 팀이 움직였습니다. 15개 팀이 19일간 통계 잘 보세요. 우리 서명대 담당자들 통계 제대로 보시고 분석을 좀 하세요. 경기도가 8개 팀이 18일간 서명대를 한 겁니다. 부산이 8개 팀이 13일간 했습니다.
인천이 2개 팀이 4일. 대구도 8개 팀이 13일을 했고 부산은 8개 팀이 18일을 했습니다. 인천이 2개 팀 4일, 대전이 1개 팀 하루, 울산이 1개 팀 이틀, 경기가 13개 팀이 15일간 했습니다. 강원이 1개 팀 하루, 충북이 1개 팀 하루, 충남이 1개 팀 이틀, 경북이 3개 팀 3일, 경남이 1개 팀 하루,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서명 인원이 10,000명 가까이 한 겁니다. 9,970명. 여러분 서명대에 찾아오신 분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총장이나 사무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국 서명대를 6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하면은 2만 명이 찾아오고 200개를 하면 4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서명대를 통해서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40개 팀이 했을 때 200명 단위의 책임당원이 60개 팀에 대해서 354명의 책임당원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서명대가 답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서명대 운영하는 60개 팀이 60개 팀이 89일간 서명대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시도당도 마찬가지고 잠이 옵니까? 이분들이 하루 종일 서명대에서 고난의 투쟁, 고난의 행진이 아니라 고난의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명대가 답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위원장도 형식 7회로 조직위원장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고생을 해요. 제가 교육 가는 때마다 당의 사무처 고생한다고, 지도부 고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조직위원장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고 왜 서명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서명대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실장이나 조직국장의 역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중앙당의 지도부는 서명대를 운영을 했던 분들이고 서명대의 장단점을 아는 분들이고 어제 제가 부산 부울경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각 팀별로 지난번 사무실 하던 공간을 자료실 플러스 우리 임명하는 그런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각 팀별로 숫자가 나오고 각 시도당 숫자가 나오고 각 당협별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위원장들한테 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위원장이 관할하는 것은 조직국장이 담당하고 기본단체는 대외협력실장이 담당하고 그 두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두 사람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도부와 또 시도당 간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서명대가 답이다. 서명대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중국 폐렴 전국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 서명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명대 방법도 선제적으로 당 사무처가 나서야 되잖아. 왜 꼭 당대표가 이런 지적을 해야 됩니까? 지금 10명, 20명 모인 거를 10명 이하로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으로 따지면은 이분들은 독립군의 군력과 자금을 획책해주는, 군자금을 획책해주는 분들이잖아요. 독립운동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의 좌파들과 그 우파들의 싸움이 지겹도록 싸우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몇천 넘쳐버렸어요. 내부 싸움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월달 제3기, 3기죠. 지도당 위원장 3기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지도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3기 지도당 위원장 출범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똑같이 진행 하나 되지 않는 시도당 위원장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당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솔선수범해서 이 체제 역사 싸움이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될지, 얼마나 또 많은 동지들이 피해를 입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말고 체제 역사 싸움에 앞장서서 싸울 누구도,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서명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분석을 매주 합니다. 이 분석을. 여러분, 서명대 매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각 서명대별, 각 당역별, 각 시도별 분석 자료가 매주 올라올 겁니다. 힘들지만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소한도로 3인으로 3사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단체들이 기존 서명대 시작하는데 지원 나갈 겁니다. 당대표는 서명대가 답이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대한. 그렇지만은 이겨나야 됩니다. 이겨나야지 우리 공화당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모레 내일은 서울, 인천, 강원 사무총장 말씀대로 우리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고, 모레는 경기 지역 조직위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동지들께, 서명대 단원들께 다 감사장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당대표가 지시하면은 지시대로 좀 해주세요.
당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밑에 내려가면 정반대 사항으로 실천이 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생한 동지들이 감사장, 공모장 하나에도 그 고생이 조금이라도 보상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정경철 JBC과 대표께서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계령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모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빠른 시간 내에 쾌유하셔서 다시 뵙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최소한 마스크는 어느 때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전화합니다.